네, 소장님, 그러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사실 의사소통을 걸림돌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럼요. 사람이 많으면 더 많겠죠. 맞네요. 한 명씩 다 걸림돌을 갖고 있을 테니까.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이것만 좀 기억해달라 이런 거 있을까요? 네.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정말 소통이 좋아집니다. 첫 번째는 보따리 자랑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해요. 화를 낼 수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 보따리 자랑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네. 마음이 좀 착한 분들이에요. 어...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가 하는 지금 이 이야기가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. 네.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경험들 먼저 잘 이겨낸 선배나 본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야 이겨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혹은 지금 이 징징거리는 거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니야 아니면 어려운 일도 이거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일상 중에서도 격려하고 싶으셔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마치 보따리를 풀듯이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 땐 말이지 이모는 말이지 얘기가 계속 보따리가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. 어쩌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맞아요. 전달하려고는 했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을 그럴 먹을 것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보따리를 잘 펼치시는 분들이 보따리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따리가 많아요. 계속 풀겠네요. 네. 네.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맞아요. 네. 한두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를 누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게 정말 가다 뭐 한 번도 있을 수 있고 10번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른도 맞아요. 보따리를 자꾸 푸는 분하고는 가면 지치죠. 그렇죠. 내 이야기보다 저기 보따리 나올 게 더 많다는 걸 그렇죠. 아는 순간 몇 번 듣다가 피하고 나중에 저 이모하고는 말하지 마. 저 삼촌하고는 답 없어. 뭐 기본 이렇게 30분이야. 그렇죠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첫 번째. 네. 두 번째는 또 뭘까요? 첫 번째 보따리 자랑하지 마세요. 네. 두 번째는 이거는 이미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해 주신 것들이에요. 근거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있습니다. 거네요. 네. 이건 뭐냐면 빈도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. 뭘까요? 또 그랬어. 또 너 맨날 그러지. 맨날. 아주 익숙한 겁니다. 네. 항상 그러더라. 어. 네.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는 빈도부사죠. 억울해요. 그렇게 들으면. 맞아요. 그럴 네. 거예요. 왜냐면 또 그런다. 정말 왜 또 그래? 라는 거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. 그리고 사실 정말 또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건 그렇죠. 그것도 그렇죠.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. 또에 꽂혀버리는 거예요. 이 빈도부사에 꽂히는 거예요. 주제는 사라졌어요. 음. 문제 행동이라든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혹은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고 이제 주제는 없어졌어요. 네. 내가 언제 또 그랬어요? 그렇죠. 거기에 꽂히는 그렇죠. 거죠. 또에 딱 걸려버려요. 거의 걸리면서 선생님이 하면 맨날 그러네요. 선생님이 항상 그랬지. 내가 언제 또 그랬어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의사소통이 이상한 논쟁으로 빠지네요. 맞아요. 해결책은 없고 네. 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계속 또 그랬네, 너가 그랬네, 내가 그랬네, 안 그랬네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. 맨날 그래.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. 일단 맞아요. 이 맨날이나 항상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맨날이 우리가 발음할 때는 맨날인데 쓸 때는 만날이에요. 만만자, 숫자 만만자. 만 번을 그랬다는 그렇죠. 거예요? 너는 첫날, 만날 그러고 있어. 이 의미인 거죠. 그럼 넌 그냥 그런 인간이야 그렇죠. 라는 이상한 평가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래? 넌 항상 그러지? 이거는 그 사람에게 들을 때 너 존재가 그렇게 생겨먹었어. 그런 메시지로 계속 들리네요. 네. 처음에 우리가 그냥 설마 맨날 항상 그게 뭐라고 그렇게 들려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근데 들어보세요. 이거 세뇌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계속 들으면. 정체성의 문제가 오기도 하죠. 네.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굉장히 나쁘게 형성될 수도 있죠. 네, 그렇죠. 맨날 항상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거. 좋습니다. 빈도부사는 쓰지 않기. 네. 네, 이번 주 일주 우리 한번 노력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. 효과를 우리도 한번 보죠. 그렇죠. 세 번째 뭘까요?
세 번째는 아까 우리 최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길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언어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길게 하시는 분은 늘 길게 해요. 근데 이분들도 역시 선한 의도로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철저하게 많이 그다음에 배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저 멀리 가죠. 네.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눈 맞추고 길게 이야기해주는 게 때때로 효과적이고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나 중요한 건 사춘기. 그렇죠. 예. 사춘기 이 친구들은 일단 네.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. 얘들한테는 짧고 간결하게 두 가지식으로 맞습니다. 맞죠? 네. 결론부터. 맞아요. 혹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두 가지식으로 말해놓고 조금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길게 깔고 가는 이야기들은 사춘기에겐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. 금물입니다. 오늘 소장님께서 대화의 걸림돌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첫 번째는 보따리 자랑 풀지 않는 거, 내 이야기 많이 하지 않는 거고요. 네. 맨날 자주 이런 빈도부사 써주지 않는 거 두 번째. 세 번째,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. 네.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한번 소소하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